자, 14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대구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습니다.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그 기업공개사 신고하고 난 뒤에 저 강원도로 사무소를 이전해 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강원도로 이전한 간 중개사무소 불러가지고 해제 신고해달라?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제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한다, 3명 나련한다, 한 명이 거부하는 경우 아까 한 거하고 똑같아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죠. 기업공개사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한 기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 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는 국가 등이 할 수 있다. 이거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별로 볼 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신고 내용의 조사. 신고 내용의 조사. 여기에서는 아까 잠시 한 거예요.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신고받았을 때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이상한 거는 신고관청이 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특별한 부분이 추가된 것이요. 그 조사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우리 공법에서는 중개사법에서는 별로 없죠. 자, 요구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여기 추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신고관청이 조사를 합니다. 그죠? 자, 신고관청이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자, 방금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죠. 우리 저번 주에 외국인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자, 신고받거나 허가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요거는 분기별로 합니다.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그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별로 없는데 자주 위에 올려야 됩니까? 모아가지고 좀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올린 게 맞습니까? 좀 한꺼 모아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일 때는 위에 올라가서 분기별로 여기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시도지사에 올라가는 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한다. 시도지사가 국장에 보고하는 것은 매월 1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147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의 정정신청.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 변경신고가 있죠. 자, 여기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정신청, 변경신고 의미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정신청, 변경신고. 그럼 정정신청이 뭐냐면은, 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 필정이 잘못 기재됐더라. 이거 똑바로 고쳐주세요 하는 게 정정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신고는 신고하고 신고 필정을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그럼 등기신청하러 가겠죠. 등기신청을 하면 끝납니다. 그럼 등기신청하기 전에 우리 계획의 내용을 좀 바꾸자 하는 게 변경신고예요. 그러니까 변경신고하는 방법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자, 정정신청은 요거 누가 잘못했습니까? 신고 필정이 잘못 기재됐다.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죠? 공무원에게 당신도 왜 이렇게 잘못 적었느냐 똑바로 고쳐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자기가 잘못된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신고 필정에다가
신고 필정에다가 바로 정정 신청하든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문제가 유형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정정 신청할 수 있느냐, 어떤 내용을 변경 신고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은 정정도 되고 어떤 변경도 되느냐, 어떤 내용은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자, 정정 신청 공문이 잘못했죠, 그죠? 그럼 공문이 잘못했다는 말은 중요한 것일수록 잘못 적을 가능성이 많다. 별로 안 중요한 것일수록 잘못 적을 가능성이 많다.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적겠죠. 안 중요한 거 대충 했으니까 틀릴 가능성이 많죠. 변경은 신고 필정을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꾸자 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것은 그냥 등기해버리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게 정정은 안 중요한 것, 변경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면적하고 지분은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면적, 지분. 물론 지분도 있고 지분 비율도 있는데 지분하고 지분 비율은 다르죠, 그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지분하고 지분 비율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지분이 두 명이 가지고 있는데 50대 50 가지고 50%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분 비율은 1대 1이죠. 50% 50%는 1대 1이죠. 한 명이 33%, 한 명이 67% 가지고 있다. 그럼 지분 비율은 1대 2 이래 되겠죠.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면적하고 지분은 두 개 들어갑니다. 면적하고 지분은 거래계약 체결할 때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만 정정에 들어갑니다. 중요하니까 원래 변경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면적 지분이 중요한데 왜 정정에 들어가느냐면은 면적하고 지분의 공통점이 전부 다 숫자로 돼 있죠. 숫자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1을 7로 잘못 볼 수도 있고 동그라미 하나 더 볼 수도 있고 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우리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뭐 지분 비율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한 번에 며칠 전에 어떤 사람 확인 설명서를 딱 보니까 확인 설명서 할 때 지분 비율은 등기부를 보고 적어야 되죠. 등기부를 보고 적는데 뭐 예를 들어서 16957분의 1이라고 가정합시다. 분명히 등기부에는 16957분의 1인데 확인 설명서는 19657분의 1. 숫자를 잘못 볼 수도 있다, 그죠? 공문이 숫자를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잘못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문이 틀린 잘못 적은 거 면적 지분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 이게 중요하다든가 중요하지 않다 하든가 이걸 가지고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이런데 시험을 칠 때는 그래 보지 말고 어떻게 보느냐면 정정 신청해 보세요. 자, 정정하는 기억에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는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에 나와 있죠. 공부에 나와 있죠. 기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기업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등록 대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거래 지분, 면적 전부 다 공부에 나와 있죠. 공부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정정 신청이다 이런 내용이죠.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변경 신고. 지분하고 면적은 같이 들어가죠.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약의 리얼의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정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부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면적, 지분. 나머지는 어떤 공부라도 공부에 나오면은 정정, 공부에 안 나오면은 변경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문제를 풀기는 쉽죠. 그죠? 요래 하니까 누가 질문을 하기로 면적 지분이 중요하지만은 공문이 숫자로 됐으니까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정에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래 가격은 공부에 안 나오죠. 하지만 숫자로 됐기 때문에 공문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는 정정에 안 들어가느냐 질문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의도 때문에 가격도 정정에 들어간다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거래 가격을 적을 때는 숫자를 적습니까? 한글을 적습니까? 두 개 다 적습니까?
두 개 다 정답 공문이 헷갈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변경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정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중개개업공개사의 주소 정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거래 당사자 주소는 나온 적이 있죠.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중요합니까? 개업공개사 주소가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개업공개사 주소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개업공개사 주소를 정정에 들어간다고 틀리게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변경할 때 요 마지막에 있는 두 개, 요거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있는 두 개 뭐냐면은, 자, 공동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여기는 단서정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럼 밑에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이 다수다 하는 말은 갑의 A, B, C 부동산을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등기하기로 하기 전에 의 갑에게 하는 말이 이왕 A, B, C 거 땅 사는 거 당신 D 거도 땅이 있으니까 D 거 살게. 이거 변경이죠. 그죠? 그럼 변경은 추가도 변경이죠. 자, 변경인데 변경의 종류가 추가하는 것도 변경 맞죠? 교체도 변경이죠. 제외도 변경이죠. 요거 추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추가로 하려면 변경 신고가 안 되고 다시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추가 안 되죠. 그죠? 교체라는 말은 하나 빼는 대신에 하나가 들어간다. 빼는 거는 되지만 요거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교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요거는 갑의 A 땅을 을과 병이 공동으로 삽니다. 지분으로 사겠죠. 그죠? 신고 필증 받아갔어요. 정이라는 사람이 오더면은 나도 같이 좀 사자. 변경이죠. 그러면은 정이 들어가면은 정은 을과 병의 지분을 사는 거죠.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추가 안 되죠. 정의 병행에 하면 당신 땅 많으니까 당신 빼고 내가 들어갈게. 빠지는 되지만 추가로 들어가니까 별도로 신고가 되죠. 교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거 들어가고 나는데 지문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절대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정정이냐 어떤 게 변경이냐 됐죠. 그죠? 두 개 다 들어가는 건 뭐다? 두 개 다 들어가는 것은 면적 지분은 두 개 다 들어간다. 그럼 면적 지분은 정정하는 게 좋습니까? 변경하는 게 좋습니까?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고 해서 이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면적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는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첫 번째 계약일입니다. 자, 계약일. 계약일은 정정도 변경도 안 되죠. 그죠? 왜 안 되냐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죠. 토지 거래 허가는 허가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신고 규정도 있고 허가 규정도 있죠. 그러면은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어느 게 벌이 큽니까?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벌이 크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그럼 결국 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은 과태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과태료 안 받으려고 계약일을 정정한다, 변경한다 말이야 맞죠? 자, 그다음에 자, 거래 당사자 주소 공부에 나오죠. 공부에 나오니까 정정입니까? 변경입니까? 정정이죠. 그죠? 그런데 주소가 원래는 인적사항으로 들어가세요. 인적사항 중에서 뭐는 뺀다. 그럼 인적사항 하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들어가죠. 이런 인적사항 하면은 주소 들어가면서 연락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연락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연락처라는 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인적사항 중에서 주소는 들어갔죠.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갔죠. 그죠?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정정도 변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도 변경도 안 된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바뀐다는 말은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A하고 C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로 신고했다. 이거 정정도 변경도 안 되고 다시 신고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소재지 지분. 소재지 지분. 요게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나오는 내용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소재지 지분은 안 바뀝니다. 정정도 변경도 안 돼요. 소재지 지분이 바뀐다는 말은 물건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물건을 거래계약을 체결했는데 신고를 하기로 B 물건으로 신고했다.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져가세요. 계약일. 과태료 안 내려고 계약일을 바꿀 수는 없다.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지분. 정정도 변경도 안 된다. 자, 이제는 같이 가지고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죠? 자, 주택임대차 신고합니다. 전세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임대차 신고하죠. 전세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런데 임대차를 신고를 했는데 왜 전세를 신고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전세는 임대차죠. 그죠? 원래 임대차는 임대차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물건의 인도, 차임의 지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세예요. 그런데 월세를 몇 달 동안 안 주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인정받죠. 보증금의 월세, 이게 임대차죠. 그죠? 근데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보증금만 들어가는 게 우리가 전세라 그러죠. 전세권하고 전세는 다른 거예요. 전세는 임대차입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 가로 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래 되죠. 그럼 주택에 대한 임대차 신고하는데 주택이라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이라 하는 말은 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주거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 건물 주인하고 누가 몇 층 어느 구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씁니다. 그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것도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걸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주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이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자, 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죠?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왔는데 별로 볼만한 내용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게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이건 적어 놓으세요. 6천만 원 초과 이거나 또는 월세,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합해돼야지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면 신고합니다. 보증금이 하나도 없고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그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다 들어갑니다. 물론 그때 구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군 할 때 그 구는 광역시의 군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군만 들어갑니다.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도는 안 들어가죠. 시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은 대구시에 있는 것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시도는 안 들어가지만 시도 안에는 전부 다 시군구로 나눠져 있죠. 그럼 전부 다 신고하는 거죠. 그죠? 하여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구 안에 있는 건데 구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 있는 군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거래 당사자 일반기 국가 등의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의무가 1번에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의무는 끝납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가 임대차 거래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임대차 신고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임대차 신고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리 신고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앞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기업공개사가 신고를 하겠죠. 그죠? 자, 신고 필정. 똑같이, 이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거래계약 체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럼 해제됐다.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시행규칙 나왔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2번 임대차 계획 변경 및 해제 신고 정정 신청 이거 전부 다 30일 이내 해야 된다.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별로 안 보셔도 되고 그럼 지금까지 봐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신고하는 대상이 보증금 얼마 초과할 때 6천만 원 아니면은 월세 얼마 30만 원 초과하는 거 신고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나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기업공개사는 신고하는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말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자, 신고하는 사항 어떤 내용을 신고하느냐 신고 내용. 자, 신고 내용의 첫 번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자, 당사자 그러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요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에 관한 사항, 임차 목적물. 그럼 임대차 목적물 들어가면 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재지, 종류라는 말이 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 면적. 자, 나머지는 우리 임대차에서 중요한 거 다 들어가면 임대차에서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보증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월세.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임대차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기 들어가는데 요거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를 쓰는 계약을 갱신하는데 보증금이나 차임을 안 올리고 갱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약서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빠졌어요. 아까 신고하는 게 보증금이 얼마일 때?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또 하나가 월세는 30만 원 초과일 때. 근데 이것도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일 때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갱신을 했는데 월세 증액이 없고 그다음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 묵시적인 갱신을 했어요. 묵시적인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보증금이나 또는 차임 증액 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까? 내용은 똑같죠?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이거 꼭 써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갱신을 했죠, 그죠? 그 하나도 정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계약갱신 요건이 없죠. 2년 지나고 난 뒤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당신 저번에 했지 않았냐? 저번에 내가 계약갱신 요구 안 했는데요. 계약갱신 했으니까 이랬죠. 그때 묵시적인 갱신을 했죠. 계약갱신 요구했지만 증거가 없죠. 증거가 없으면은 한 번 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로 인해 가지고 재계약을 할 때는 반대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하는 거다. 적어놔야지 나중에 오리발을 못 내죠. 자, 계약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놔두고 올릴 수 있는 게 증액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만 증액할 수 있어요. 5%까지 증액할 수 있죠. 그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있어요. 이거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까?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까? 두 개 다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거 실무적으로 나가면은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도록 월세니까 월세만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런데 실제로는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은 안 올리고 월세만 올리면은 보증금 올린 데다가 그걸 월세로 환산하는 거 있죠. 2.5% 해가지고 그 환산하는 거로 해가지고 월세를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월세만 올렸어요.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한다, 월세를 보호한다. 월세는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된 건 안 냈죠. 보증금만 보호하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 재계약을 했어요. 보증금이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으면은 굳이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증금 올라갔어요. 새로운 계약을 예를 들어서 원래가 2001년부터 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재계약을 했어요.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요거 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올라갔으면은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이거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보증금 올라갔어요. 요 새로운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보증금 증액했으면은 이것도 그때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만 확정일자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확정일자 받으면은 언제부터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2003년 1월 1일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있는 거는 재단권 설정은 재단권보다 늦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첨부해가지고 증액하는 보증금만 적고 연장되는 기간을 적고 기존 첨부해가지고 도장 찍으면서 기존 임대차는 유효하다 하고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이에 있는 거 보호를 받지, 안 그러면은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변경 및 해제 신고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3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고, 4번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한번 볼게요.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고 안 해도 되죠. 쉽죠, 그죠? 자, 근데 왜 이거를 신고를 해라 하느냐면은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죠. 그런데 임대인이 조건으로서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안 받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하고 조금 본질이 약간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목적은
투기 방지라는 주목적이 있어요. 투기 방지라는 주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사이트로 뜨죠. 임대차는 사이트에 뜹니까? 안 뜹니까? 우리 주로 임대차 하게 되면은 확정일자 받죠. 전입 신고하죠. 그죠?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그거 올립니다. 그래서 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보면은 매매도 뜨지만은 전세 임대차도 같이 뜹니다. 같이 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좀 참고하기 위해서 뜨는 거예요. 근데 전입 신고 안 했어요. 확정일자 안 받았다 안 뜨죠. 그럼 다른 사람이 참고할 수가 없죠. 그죠? 그거 해라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입 신고를 하면은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입 신고하겠습니까? 주택 임대차 신고하겠습니까? 이건 전입 신고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오겠지만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전입 신고하죠. 그런데 2달 있다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입 신고가 빠릅니까? 30일, 전입 신고는 30일은 늦죠. 그럼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되죠. 자, 하여튼 간에 전입 신고를 하면은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네들 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3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 신고를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밑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자, 전입신고했어요. 확정일자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다릅니다. 확정일자 별도로 받아야 되죠.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하면은 요거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전입신고하면은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거기에는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 하면은 계약서를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서, 주택임대차 신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요. 주택임대차 신고하면은 전입신고하면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거 할 때 고려하려면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은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요. 신고서도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 했을 때만 요거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한다는 말은 신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입신고하면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은 부여한 거로 본다? 확정일자 부여한 거로 본다. 별도로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많은데 다른 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고 대상은 아까 전세는 얼마 이상? 보증금이 6천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돼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국가 등이 있을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신고하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그다음에 목적물,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중요한 것, 보증금, 월세,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내용이 많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과태료는 자주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데 여기에서 과태료는 자주 안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나오면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우니까 자, 좀 꼼꼼하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규정이니까 형벌이다, 과태료다. 과태료죠, 그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과태료 내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과태료 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신고관청이 알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자, 과태료가 4개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3천만 원 이하, 두 번째가 100분의 5 이하, 세 번째가 500만 원 이하, 그 다음 네 번째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올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요거 내용이 뭐냐면은 주택임대차 신고했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했다, 안 그러면 변경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그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년 동안 유예시켜줍니다. 지금 과태료, 그러면은 어제도 하는 말이 그럼 1년 동안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네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유예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내부터 볼게요. 자, 요걸 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질문 2개 할게 맞는 거 보세요.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했다. 개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갑니까? 1번, 2번 어느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2개 다 안 들어갑니다. 그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고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자,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금지 행위 안으로만 들어가 있죠. 금지 행위 안에만 들어갑니다. 금지 행위는 크게 형벌이 1년에 2천, 3년에 3천 2개가 있죠.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전부 다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아닌 자니까 1년에 1천이죠. 개업공개사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천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말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게 금정이 주서 부당 단체하는 거, 부당 이거만 해볼게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이게 교란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교란 행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도에서도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더 구체적으로 금쟁이로 들어갔어요. 금쟁이로 들어갔다. 그런데 벌을 주려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벌금이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당하는 게 2개로 구분됐어요. 첫 번째가 거래 계약이 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두 번째,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이게 부당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제일 큰 거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거래대금 지급 외의 서류를 제출해라 하는데 안 했다. 이거는 빠집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에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요거 3개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생각하세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면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되기 전에는 법에서 뭐라 했냐면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로 했어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다. 지금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아닙니다.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 거 굳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취득세 몇 배 이하라고요? 3배.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거짓 신고했을 때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거짓 신고는 전부 다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럼 요거 세 개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관청에서 주는 행정처분 과태료 중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원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외국인 특례위에서도 과태료 똑같아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원 숫자는 초과할 수 없다. 얼마 이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죠. 그런데 5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는 2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이하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요거 나중에 되면은 바뀔 거예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법 바뀌면서 순서를 잘못했어요.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요거 1번, 3번 요거는 5분, 나머지는 전부 다 2분의 1인데 요거는 5분의 1입니다. 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과태료, 외국인 특례규에서 과태료는 신고하면은 자진 신고하면은 과태료 감경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없죠. 그런데 있는데 여기는 감면 안 해주는 것만 생각하세요. 감면 안 해주는 거. 제일 위반행위가 큰 거 3천만 원 이하 감면 안 해줍니다. 하나 더 있어요. 공무원이 해라 했는데 안 해놓고 네, 안 했는데 자진신고할게 감면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뭐냐면은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습니다. 얼마 이하 할까요? 100분의 5이 아니죠. 그죠?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가죠. 공무원이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 안 해놓고 네, 제출 안 했는데 자진신고할게 감면해 주세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 세 개는 합해서 네, 요거 세 개, 요거 하나 감면 안 해줍니다. 근데 자진신고 하더라도 신고관청에서 다른 데서 통보를 받았어요. 자진신고 하더라도 미리 자진신고해야지 감면해 주겠죠. 통보를 받았다? 감면 안 해줍니다. 그게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은 152페이지 제일 밑에 3번 한번 볼게요. 152페이지 제일 밑에 자신 신고하려는 부동산 등 거래계약과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가 되었다. 통보되고 난 뒤에 적발되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자진신고하다 감면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 자진신고를 해서 3회 이상 해당 신고관청에서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았다. 1년 이내 3번 이상 감면 받았어요. 상습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 감면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지 나중에 과징금에서 들어가요. 자, 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된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고 등록관청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 문제가 안 나오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다르죠. 옛날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하나로 있었죠. 그죠? 하나로 있을 때 설명드린 거 말고는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로 있을 때. 그러면은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라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 맞죠? 신고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된 과태료는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까? 등록 관청이 부과합니까?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신고 관청이 한다. 등록 관청이 한다. 당연히 신고 관청이 알죠. 그럼 신고 관청이 기업공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합해서 3번 받았다.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았다. 업무정지죠. 그럴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등록과정이 주죠. 등록과정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럼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 과정이 같을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죠. 그럼 과태료 신고 과정이 부과했어요. 행정처분은 등록 과정이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등록 과정이 모르죠. 신고 과정이 등록 과정이 알려줘야 되죠. 요거 10일 이내 통보해라고 법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법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나누어졌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과태료 3번 받았어요. 다시 과태료 받았다. 그러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차 위반 딱지로 과태료를 100번 받았어요. 이거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과태료는 공인중개사 법위에서 과태료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주죠. 이거 통보를 했습니다. 기업공개사하고 등록 과정에 관련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과태료 준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법이 나눠질 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법을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외국인 특례 규정 저번에 했고 조금 쉬다가 157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 좀 쉬다가 보겠습니다.